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지미 진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6일자 사회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제목은 애 키우는 직원, 남녀 불문, 야근 없어요 입니다. 팩트로는 저출산 극복한 스웨덴 가보니 오후 3시면 아이 돌보려 퇴근 가정. 최우선의 회식 드물어 아빠 육아휴직 90일 의무화. 복지 늘리자 출산율 상승입니다. 지난 8일 스웨덴 스톡홀름 중심가는 오후 4시부터 도로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쏟아져 나왔다. 스웨덴에 30년 넘게 거주한 교민 방혜선 씨는 평일 오후 3시가 넘으면 퇴근길 정체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집으로 향한다. 방 씨는 스웨덴은 유연근로제가 보편적이라 아이가 있는 부모가 오전 7시에 출근하면 오후 3시에, 오전 8시에 출근하면 오후 4시면 퇴근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일찍 출근해 어린 자녀를 등교시키고 나머지 한 명이 학교를 맡는 경우가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워킹맘이라는 엄마가 라테파 파유가의 적극적인 아빠는 스웨덴의 높은 합계 출산율 2022년 기준 1.52명을 지탱하는 두 축이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10년째 꼴찌다. 같은 날 스톡홀름에 있는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만난 최연혁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스웨덴은 성차별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정도의 사회로 진입했다며 저출산 해법 역시 가정 내 평등과 여성의 높은 사회 진출에 있다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웨덴에서는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지는 슈퍼맘도 주부가 전적으로 도맡는 뚝박 육아도 없다는 의미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우선시되다 보니 이를 위해 가정을 희생하는 일도 없다. 일례로 스웨덴에서 야근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 교수는 야근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동료들과 저녁 술자리가 거의 없는 것이라며 다들 땡치면 집에 가기 바쁘다면서 남녀 불문 가정을 중시하는 분위기도 덧붙여 설명했다. 견고한 출산율을 유지하는 스웨덴도 한때 저출산 위기를 겪었다. 이를 극복하는 데 무엇보다 부부 육아 할당제가 큰 몫을 담당했다. 육아를 꺼리는 남성들의 저항도 있었으나 어느 한쪽의 육아 부담을 짊어지게 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일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신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스웨덴 정부는 1974년 서구 사회 최초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행 첫 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500여 명에 불과했다. 니클라스 로프그렌 스웨덴 사회보험청 가족재정 대변인은 당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근육질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에 육아휴직 중인 아빠라는 문구를 담고 TV 광고를 제작하는 캠페인까지 벌였다고 말했다. 남성의 보육 참여를 늘리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1995년 부모 각자에게 육아휴직 한 개월씩을 할당하는 이른바 엄마 할당제와 아빠 할당제를 도입하고 그 할당 기간을 2002년에는 60일로 2016년에는 90일로 늘렸다. 현재 총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 중 부부가 각자 240일씩 사용하되 150일은 상대방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 불가능한 90일은 안 쓰면 없어진다. 아빠에게도 약 3개월간 육아휴직이 강제된 셈이다. 스웨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질문에 마르틴 안드레아손 스웨덴 고용부 양성평등 차관은 두 가지를 조언했다. 그는 첫 번째,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여성 혹은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으로 스톡홀름 권호균 기자님의 글입니다. 다들 땡치면 집에 가기 바쁘다. 회식 없는 회사. 야근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아빠 육아휴직. 미래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시급하게 갖춰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내일 또 만나요. 제발.